제21대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아서고 혼란한 전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군과 불의에 저항했던 기억은 시민들에게 시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남해안 해양관광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안 해양경제벨트 구축으로 새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 역시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부터 일찌감치 지역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고부가 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 이 호남은 이제부터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시작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화를 공약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5개 권역에 GTX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AI 집적단지를 완성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는 공약도 반영됐습니다. 모든 AI 센터 등 통신 쇄신센터를 모두 다 첨단 3지구에 국대 모두 모여서 거기에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단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차 산업진흥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여수산단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산단 특수비자를 신설한다는 것 등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등으로 진출했던 공장이 다시 원소재지로 복귀하는 경우 지금 한국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합리적인 선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호남을 찾게 될 5.18 4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 인구 감소 지역을 대표한 협의회 공동회장단 6명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선 공약을 제안한다며 5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대선 공약에는 지방정부 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과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KBC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2.3 내란 사태 속 빛났던 광주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막아서고 혼란한 전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980년 5월 계엄군과 불의에 저항했던 기억은 엄동설한 속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원동력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또한 5.18의 교훈은 불의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직후 시민들은 국회로 거리로 나서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독재 정권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1980년 5월 광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혼란스러운 전국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바로 5.18의 경험과 정신이 시민들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세력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민주언정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이 사실은 국회 앞에 모인 또 남태령에 모인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그런 민주 헌정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5.18의 교훈은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개치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불법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피와 눈물을 거리에 뿌리고도 천수를 누린 전두환과 계엄 세력을 보며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본색원을 해서 응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제2의, 제3의, 제4의 계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올해 5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2.3 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아는 형제 동생들이 다 그때 다쳤고 우리도 그때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더 아픔이 크죠. 이번 계엄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변해야 된다. 다시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교훈은 4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 나침반으로 남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올해 1분기 광주에서만 5천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늘 올해 1분기 광주 전남에서만 5,2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의 순유출 인구가 4,945명을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만 2,7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주의 인구는 140만 827명입니다. 남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5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해양경제벨트를 구축하자는 움직임도 속도를 더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 등은 양도시 간 주요 행사 사전 공동 마케팅에 긴밀히 협업하자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천, 경남, 강원, 충청 등과도 협약을 논의하는 등 선박람회의 전국적인 흥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수만의 선박람회가 아니라 남해안 전체가 함께하는 선박람회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매개체로 한 지역 간 협력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안 해양 경제벨트 구축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해양기술력과 전남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토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목포부터 여수, 통영,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부권 K크루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2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KTX선 연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양관광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중심이 부산시와 여수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단순한 행사의 성공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발전 동력을 찾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들을 직접 걸으며 탐방할 수 있는 여행길이 조성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소설 소년이 온다 속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와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북구 중흥동 일대 등을 하나의 인문투어 코스로 묶은 소년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소년의 길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하루 2차례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13도, 목포 14도, 광주 15도 등 10도에서 15도 분포, 낮 기온은 여수 19도, 목포 24도, 광주 26도 등 19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역단체들은 지리산에 올라 환경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례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발고도 1102m 지리산 성삼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전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케이블카 많이 우리 구례를 살릴 수 있고 지역 소멸 도시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5년 전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단일 노선 원칙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지리산 인근 4개 시군은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구례군과 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을 보전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담보한다며 케이블카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 차량들로 인해 로드킬 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커브와 경사길 인명사고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도로를 산림으로 복원하고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산 아래에 있는 산동면 온천지구 주차장과 이곳 성삼재 주차장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산림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례군은 환경부 전문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건의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일 노선보다는 이 천왕봉 쪽에 한 개 하고 이 노고단 쪽에 한 개 하고 양쪽을 놓으면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 정책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오늘 국토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 제주항공 사장과 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관계자 등 1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닌 위험관리 소홀로 초래된 중대 시민재해였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과 사고 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관련된 책임자들이나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참사 13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응원을 자제했던 5.18 기념일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가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광주시는 5월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는 5월 정신을 시민의 일상과 문화 속으로 녹여내기로 하고 오늘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홈 경기에서 5월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와 응원단 운영을 기아에 요청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1999년까지 광주에서는 5.18 당일 홈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2000년부터는 홈 경기가 열리긴 했지만 시구 시타 등 이벤트와 응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